You got a friend in me? Yep, by Claire and Dad. By Claire and Dad.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a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 said. Yeah, you got a friend in me. Girl, you got a friend in me. This is the second verse. I'm doing the second verse. You got friends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troubles.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We stick together, can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증권사 리포트부터 뉴스 기사, 연구 보고서까지 자료가 좀 쌓여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건설주, 특히 현대건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현재 상황이랑 앞으로 전망,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요즘 관심 많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설주에 미칠 영향,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아,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 건설주 분위기부터 좀 볼까요? IM증권 리포트 보니까 2025년 상반기에 건설주가 올랐던 이유로 몇 가지를 꼽던데요. 수익성 좋아질 거다, 금리 떨어질 거다, 좀 싸다, 이런 거랑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었네요. 네, 그런 기대감이 확실히 있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130%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까요. 와, 130%요? 엄청나네요. 이게 그냥 기대감만은 아니겠죠? 뭔가 실질적인 이유도 있나요? 그럼요.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2021년에 착공했던 현장들이 슬슬 준공이 다가오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하니까 수익성 개선이 눈에 보일 거라는 거죠.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또 건설 경기가 이제 바닥은 좀 찍지 않았나 이런 시각도 있고요. 이르면 연말쯤부터는 새로 짓기 시작하는 면적, 그 착공 면적이 다시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닥 타지고 반등 가능성? 그렇죠. 거기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 전망까지 더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현대건설 주가 자체도 좋았고 아까 교보 분석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좀 안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들어왔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쪽 뉴스,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서울의 큰 평수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계속 있다는 뜻?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주택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 방향도 봐야 하는데요. 네, 정책이요?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AI나 바이오, 방산, 에너지 이런 첨단 산업 혁신에 좀 집중할 걸로 예상하더라고요. 첨단 산업. 그럼 건설업이랑 직접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요? 주택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단기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택 공급 관련 정책은 단기적으로 확 바뀌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보면 SOC 투자, 그러니까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라던가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 의무화 같은 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ZEB요? 그게 뭐죠? 건물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친환경 건축 기준인데 이게 앞으로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친환경 건축. 이것도 중요한 흐름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큰 변수라고 할까요? 남북 관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자료에서 이걸 언급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만약 현실화되면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는 부분이죠.
대신증권이나 IM증권 보고서를 보면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대북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요. 다른 스탠스라면 네,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대화 중재 같은 걸 시도하게 되면 그 소위 남북경협 테머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남북경협, 사실 예전에도 기대감이 컸었죠. 2016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그때도 이미 북한 인프라가 너무 낡아서 통일이 되든 교류가 되든 건설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분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독일 통일 사례까지 들면서 통일 전에라도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건설 산업이 통일 한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고요. 도로, 철도, 주택뿐 아니라 산업단지, 에너지까지 거의 모든 분야네요. 그렇죠. 거의 전방위적인 수요가 예상된다는 건데 물론 이건 아직은 잠재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잠재적 시나리오, 구버 분석을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남북경협 기대감이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새 정부 정책이 혹시 원전 사업에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 특히 현대건설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건설이요? IM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7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 이유가 앞으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시대가 오면 현대건설이 가장 큰 수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하는 게 강점이라고 보고요. 아, 원전 기술력이 강점이군요. 국민연금 지분 확대는 좋은 소식이지만 또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는 참여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이런 건 또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ZF 같은 친환경 기술 개발은 또 긍정적으로 보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건설주는 기본적으로는 금리나 국내 경기, 정부 정책 이런 걸 따라가는데 네, 그게 기본이죠. 여기에 남북관계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하지만 또 불확실성도 아주 큰 변수가 딱 붙어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현대건설만 봐도 원전이라는 확실한 기술력과 강점이 있지만 또 남북경협이라는 잠재적 기회와 함께 가덕도 불참 같은 개별 이슈 리스크도 안고 있는 거죠. 결국 투자 심리를 보면 경기가 회복될 거다, 정책 지원이 있을 거다, 남북관계도 혹시 하는 긍정론이랑 정체적인 변수나 기업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막 섞여 있는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지표나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보면서도 남북관계라는 변수가 언제 또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지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인프라 개발이라는 잠재력, 정말 상상만 해도 크긴 한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여러분 덕분에 여러 자료를 보면서 건설주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남북경제 협력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건설산업,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 전체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다음 분석 때까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